음악은 일상이라는 요리를 맛깔스럽게 해주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요. 또 영화 속에서는 조연 못지않은 감초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시간 뉴스 FM 조연지입니다에서는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음악의 활약상 함께 알아보시죠.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일주일만이 아니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 출연했을 때 네. 직접 또 출연하는 날도 아닌데 스튜디오에 오셔서 네. 팬심을 인증하고 갔어요. 네. 민재 평론가가. 네네. 그때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밖에 서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일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면서 뭐 나름대로 적지 않은 숫자의 가수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긴장하고 떨렸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요? 네. 제가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막 너무 좋아서 그런 설레는 팬의 마음으로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나눴는데, 세 분 모두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방송 참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앞서서 제가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퀴즈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한 이야기였고 네. 뭐 기생충 영화 봤다는 이야기도 문자로 많이 왔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며칠 동안 문화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었고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월 9일에 열리는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또 국제 장편영화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 후보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이승준 감독의 단편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 이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역사를 통틀어서도 아시아 영화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고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거는 이 기생충이 6개나 들어가는 사이에 미술상도 들어가고 편집상도 들어갔는데 음악에는 후보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참 2019년의 영화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큼 음악이 뛰어났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 부문 후보를 좀 먼저 살펴보고 네. 기생충 영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음악 부문 후보에 올라간 작품들을 좀 보면 네. 우리 기생충과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제 제작되는 우리나라 영화 음악에 있어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민재 씨가 영화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익히 알고 있어요. 뭐 영화 관련 팟캐스트도 했었죠. 네, 지금도 영화 팟캐스트를 고정 출연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매주 영화 2편씩 소개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애호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현지 아나운서 당연히 기생충 보셨죠? 네, 당연히 봤습니다. 네네. 좀 조조 영화로 봐가지고 네. 보고 나서 약간 조금 약간 밥 먹으러 가기가 살짝 그랬었는데 기생충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랄까요 그 배경에 깔리는 음악들이 그 분위기랄까? 네. 혹은 장면 전환할 때 그런 아이러니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뭐 OST에 쓰인 음악의 뭐 제목이나 이런 걸 잘 몰랐지만 그냥 저 영화 음악도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아카데미 그 음악 후보 부분에 못 올랐을까요? 저도 참 아쉬운데 네. 우선 이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악 부문이 2개로 나뉘는데요. 가사가 없는 사운드트랙 그러니까는 스코어에 시상하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에 시상하는 베스트 오리지널 송 이렇게 2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이 후보를 보면요 굉장히 쟁쟁해요. 뭐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 노아 바움백의 결혼 이야기, 샘 맨데스의 1917 그리고 J.J. 에이브럼스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렇게 5개 작품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익숙한 영화도 있고 아닌 작품들도 있는데 뭐 익숙한 작품들만 보더라도 쟁쟁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요거는 가사가 없는 네네. 그러니까 연주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이 작품들의 음악 어땠습니까? 뭐 만듦새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음악들이었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라는 사람이 음악을 맡은 작은 아씨들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조커도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이야기 음악이 참 좋았어요. 랜디 뉴먼이 만들었는데 토이스토리 음악으로 아주 유명하죠. 음악이 참 소프트하고 네. 팝적이다. 그리고 J.J. 에이브럼스의 스타워즈 이 음악은 존 윌리엄스가 당연히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건 좀 후보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생충 한 자리 줬으면 요거 좋았을 텐데. 대신 기생충 한 자리 줬어요. 정말 베스트 아니었을까? 저는 이 스타워즈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네. 좀 또 흥분하게 되는데 사실 또 작은 아씨들로 돌아가 봐서요. 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는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또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네. 이런 영화에서 뛰어난 음악으로 이미 베스트 스코어상을 2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씨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영원한 고전이죠. 네. 이게 영화로는 2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2월 달에 개봉하게 되는데 아주 훌륭한 음악으로 미국 내 시상식에서 이미 음악상들을 지금 수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영화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음악이 Little Women입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주 근사한 선율감 그리고 풍요로운 오케스트레이션이 영화의 기대감을 높이는 음악이죠. 네, 이미 또 미국 내 많은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곡이라고 하니까 네. 잠시 좀 들어볼게요. 네, 영화 작은 아씨들의 OST라고 해야겠죠. 네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분에 후보에 오른 요 리틀 위맨이라는 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사실 영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음악을 들었다면 장면들이 좀 떠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은 또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그래도 기왕 지금 후보에 이 작품이 올랐으면 네. 이 작품이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요 해설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픽이 옳았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군요. 작은 아씨들도 2월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앞서서도 아카데미 시상식 6개 후보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네. 음악상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생충 음악이 어땠는지 저희끼리라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예, 저는 솔직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앞서 소개한 5편 음악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뛰어났던 작품이 기생충의 음악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완성도 측면에서나 음악 자체의 매력에서나 흠잡을 곳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CD 갖고 나왔는데 요렇게 생긴 앨범이에요. 네. 저 영화 보자마자 바로 샀는데요. 음악이 영화 너무 포스터 좋아서. 그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는 네네, 거죠? 그대로 담겨 있고 2000년대 이 초중반에 돌아오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 음악들이 일반 대중에게 회자되고 방송에서도 쓰이면서 한국 영화의 스코어 히트를 기록했었는데 네. 기생충이 정말 오랜만에 필름 스코어 히트를 만들었다. 그렇게 봐요. 네. 실제로 최근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기생충 음악이 심심치 않게 배경음악으로 깔립니다. 그죠. 그 정도로 아이코닉하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방송에서 기생충 음악을 여러 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CF 같은 광고에서 사용되기도 네네. 하고 이런데 이 영화 기생충 음악을 전체적으로 만든 사람 네. 누굴까요? 정재일이라는 음악가인데요. 네. 1982년생이고 이적, 정원영, 한상원 등등이 결성했던 슈퍼그룹 긱스의 멤버예요. 그 정재일요? 네. 그러니까 긱스에 들어갈 때 이 정재일 씨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천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고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솔로 앨범도 냈고 영화 또 뮤지컬 등을 오가면서 작곡가, 음악 감독, 연주자 다방면에서 활약한 뛰어난 뮤지션인데요. 최근에는 박효신 씨와 앨범 작업하면서 대중에 확실히 각인이 됐고 네.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야생화 이게 박효신 씨와 작업한 노래였죠. 저는 가수 정재일은 알고 있었는데 요 음악 감독 정재일이 동일인물이라는 네. 거는 전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은 기생충 전에도 영화
음악들 작업을 했었나요? 네, 했는데요. 김윤석 씨가 나왔던 2014년 심성모 감독 영화 해무를 비롯해서 여러 편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과는 2017년 영화 옥자에서 처음으로 함께했죠. 봉준호 감독은요, 한 인터뷰에서 정재일 씨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평론가나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재일 씨가 어떻게 편곡을 하고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끌고 가고 뭐 그런 건 음악적인 건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재일 씨는 감독으로서 제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 감독으로서 영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해준다. 그런 이야기니까 더 없는 찬사죠. 이게 저는 또 동명이인이 아니고 네네. 동일인이었다는 게 새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기생충 음악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이 기생충 사운드트랙 중에서 짜파구리 이 트랙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요거 보고 많이들 드셨어요. 그쵸? 네, 그렇죠. 소고기 넣어서. 그렇죠. 네. 소고기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영화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짜파구리, 이게 굉장히 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흐르는 음악이었고요. 영화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멜로디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장면의 긴박감을 나타내는 다이내믹이 살아있는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관통하는 모티브도 당연히 있죠. 네. 장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재일 감독의 짜파구리 들어볼게요.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집주인은 돌아온다고 하고 네네. 짜파구리를 끓여달라고 하고 네. 지금 어질러진 집은 치워야 하고 그러니까요. 몸들을 다 숨겨야 하고 하는 그 긴박한 그 분주한 장면들이 새삼 다 떠오르면서 네. 이 영화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저는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네네. 이게 어떤 가사가 있거나 한 그런 노래는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장면들이 확 떠오르면서 이래서 영화 음악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후보에 못 들은 게 다시 한번 아쉽기도 하면서요. 네. 아니 민재 씨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상 후보들은 다른 작품들보다 사실 기생충 영화 음악이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음악 자체의 만듦새만 보면은 다른 음악들도 당연히 훌륭했죠. 근데 제가 기생충에 특히 감탄한 점은 이 영화의 주제가 음악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영화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계급의 높낮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단과 언덕을 오르내리는 그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아주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음악도 그래요. 멜로디가 일정하게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영화 속 이미지를 멜로디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각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이 바로 믿음의 벨트라는 곡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봉준호 감독이 정재일 감독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믿음의 벨트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도 많은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생충의 메인 테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요. 네. 영화에서 이 음악이 흐르는 7분 15초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향하는데요. 네. 그 유려한 연출에 만약에 이 음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음악에 빚을 지고 있는 명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영화의 다른 음악도 그렇지만 특히 이 음악은 현악기의 사용 이런 거에서 바로크 양식과 많이 접점을 이루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정재일 씨는 봉준호 감독과 바로크 음악을 레퍼런스 삼아서 바로크, 또 낭만파 음악, 또 우리의 트로트 가락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기생충만의 음악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음악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정말 이 음악 멜로디가 계속해서 위로 또 아래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이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사회적 계급의 높낮이를 또 의미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뉴스를 품은 음악 마지막 곡으로 이 정자일 감독의 믿음의 벨트 전해드리면서 정민재 평론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